그가 대표로 있던 남성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소위 투신한 거는 사회적인 저희 반향이나 이런 건 어떠신 것 같아요? 파악하시기에. 일단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 해주시고 또 나머지 반은 참 저희들 보고 되게 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희가 좀 말렸어야 됐다. 그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일단 저는 좀 빨리 잊고 새 출발을 좀 하고 싶어요. 대표님께 죄송하지만은 대표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금 대표님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남성연대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남성연대는 비록 이름은 남성연대지만 여성단체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 현실에 대한 반대격부로 남성연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이 한쪽이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남녀 모두가 공평하게 권리와 의무를 나눠서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양성평등으로 규정하고서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죠. 성재기 대표가 생전에 출연했던 TV 프로그램입니다. 성재기 상임 대표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성재입니다. 예. 자, 남성연대를 왜 만들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제 개인적인 계기는 1999년 군 가산점 폐지입니다. 그때 좀 예.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군 가산점 폐지가 극단적인 성평등의 논리가 남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는 제가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피라미드의 제일 상위에는 지금 여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아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노인과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애완동물이 있고요. 네. 그 밑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 밑에 한국 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불법 체류자도 네.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단체들이 있지만 남성이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로 남성들을 지지해주고 배려해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41만 원. 대한민국 남성을 위한 단체는 없다. 우리도 보호가 필요하다. 그가 남성연대를 이끄는 이유라고 밝힙니다. 41만 원 주셔야지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3억 3천만 원짜리 여성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청소 아주머니가 다리 사이로 밀대 들이밀면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 다리 들면서 네. 볼일 보는 것이 남성들의 화장실 환경인데 말입니다. 네. 또 여성 전용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기존 주차장보다 면적이 10%나 더 큽니다. 네. 노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여성 주차장을 웬 말입니까? 여성이 장애인입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스운 정책들이죠. 강한 주장 때문에 다소 거칠게 그리고 날카롭게 비판도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성연대에서 대선 후보에게 10가지 요구하신 거 제가 프린트를 해갖고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전면 유보 재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군 가산점 부활 확대 실시도 있고요. 경매매 특별법 폐지, 그 다음에 성인 저예산 폐지 이건 뭡니까? 예,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 폐지.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추방, 3D 업종 한국인 취업 지원, 남성 육아휴직 휴가 의무 사용, 그 다음에 남성의 전업주부 가사노동 인정, 무고죄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군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에서 송 대표에서 좀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사병들의 월급일 인상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 포퓰리즘에 해당할다. 아니요, 이건 절대로 포퓰리즘이 아니죠. 이 국가와 국민이 우리 남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병의 의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그 명예잖아요. 상징적입니다. 예, 상징적인 명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남자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네. 칭찬은요, 남자라는 개체를 목숨도 걸게 해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감사해 줄 때, 그것만으로 월급이나 군가산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남자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건 혜택이 아니라 그는 당신들에게 고마워라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칭찬 한마디면 남자는 목숨을 건다. 솔직하고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반응들이 좋아서 제가 꽤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 남성연대가 해야 될 일이 뭐 된장녀나 뭐 꼴팸이나 싸움이 아니라 남자들의 의식을 먼저, 남성들의 가장 큰 적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강자라는 그 의식, 이 고정관념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기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강자다, 이런 고정관념이 어떤 면에서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상대적인 약자다. 대한민국 남성 스스로 우월감을 버려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남성들을 향해서도 직언을 했던 성재기 대표. 봐주시면 정말 진정한 평등이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직설적인 발언은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성 대표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백지영의 노래가 남성을 애완견에 비교했다. 달샤벳의 노래는 군인을 비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남성 비하는 그에게 용납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높아진 인지도 덕분에 예능 프로에도 출연한 성재기 대표. 여자들의 노출이 남자의 흥분이나 성충도의 원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예요. 남자가 예수님, 부처님 상상하면서 흥분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흥분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남자들이 무엇 때문에 흥분하는가? 여자에 대한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과실 책임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노출한다고 그게 과실이에요? 전혀 과실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형사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뭐 벌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돼요. 궁극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일단 형사고소를 해놔야지 민사 합의를 잘 됩니다. 형사고소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재기 대표님 몇 번 봤는데 오늘 준비 많이 하시고 오셨네. 다시 봤어요. OECD 국가 중에 있잖아요. 34개국이에요. OECD 국가가 34개국 중에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가 32개국이에요. 성매매를 불법화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하고 스웨덴이에요. 예, 간통죄. 그 추세대로 하면은 우리나라도 성매매 합법화해야 돼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몰고 하면 논지가 흐트러져 버리고. 왜 이 논지가 그 논지인데요? 아니 나는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정확하게 전달. 엉뚱하고 재치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간통죄는 면죄부다예요. 간통죄는 처벌이 아니라. 저희들 온라인 회원이 30만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중에 지지자를 30만으로 보세요, 아니면? 안티가 한 70%, 안티가 한 70% 정도. 되게 자기만의 주장이 확실하신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여성 비하 발언적인 그런 좀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건 여성 비하. 네.